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0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제21회 전국장애인 동계 체육대회 폐막. 제21회 전국장애인 동계 체육대회 이하 동계체전 다 나흘 간의 열전을 마치고 오늘 2월 21일 폐막했다. 종합 우승은 서울 3441점, 2위는 경기 29,886.80점, 3위는 강원 17,457점으로 서울은 지난 제19회 대회부터 전국장애인 동계 체육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 선수 MVP 상은 서울 여자청각장애 컬링팀 김지수 27, 권혜지 27, 박경란 25, 이수정 24, 오혜빈 24에게 돌아갔다. 서울 여자청각장애 컬링팀은 제17회 및 제20회 대회 18, 19회 대회는 미개최에 이어 이번 제21회 대회까지 3연패를 달성했다. 서울팀 선수들은 모두 국가대표로 오는 3월에 열리는 에르주름 동계대플림픽 대회에도 참가한다. 주장 김지수 선수는 MVP를 수상해서 정말 기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체전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2023 에르주름 동계대플림픽에서도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인 선수상은 남자 아이스하키 김홍준, 서울 15 선수가 수상했다. 대한장애인 체육회 꿈나무 선수 출신인 김홍준 선수는 이번 동계체전에 처음 참가해서 긴장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홍준 선수는 이번 대회 전 경기 출전하여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대한장애인 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대회 입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전을 시작하는 신예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장애인 체육의 미래인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며 성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동계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부당 사용 근절과 이동권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사용에 대한 불편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보행장애인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실제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지인 등의 이러한 부정 사용 행태는 단속도 어려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만나 자동차 위주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제도로 인한 불편 사례와 요구사항을 청취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표지 발급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규정으로 인한 행정상 어려움이 있는지도 확인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제도는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실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200명 무료 심리상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과 국민연금나눔재단, 이사장 김신열, 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마음동행은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장애를 입거나 가족이 사망하여 상실감, 우울감 등을 겪고 있는 연금 수급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상담을 희망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고객센터 1644-8307로 전화해 전국에 있는 심리상담센터 중 원하는 상담센터를 골라 상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분은 전화 화상 채팅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1회에 60분씩 최대 10회에 걸쳐 1급 전문 상담사와 1로 이루어지며 20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태현 이사장은 2023년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7회였던 상담 횟수를 올해는 10회로 늘렸다라며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이 장애를 겪거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수급자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목 16시에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을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 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 의원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 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 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양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 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 의원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 1922년 3월 28일 물결표 사인 1924년 3월 31일 을 2년 연장하여 2024년 4월부터 개선 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 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되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등재 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되었다. 의사 집단 행동 대비 중증 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도 보고되었다. 의료기관의 중증 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 응급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 회송을 활성화하는 한편 입원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입원 환자 진료 시 정책 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국 확대로 장애 아동의 거주지역 내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2월 21일 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공모 1923년 12월 5일 물결표 사인 12.18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 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의료 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이에 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비수도권 8개 권역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 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 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 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장애 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범사업을 지속평가 개선하여 장애 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반답비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원은 2월 22일 목 정부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반답비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반답비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건립사업은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 사업이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의 9개소가 개관해 현재 운영 중이며 93개소의 건립 계획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2027년까지 150개 반답비체육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반답비체육센터 관계기관 간담회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공무원, 반답비체육센터 운영기관, 지방장애인체육회,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실무자는 반답비체육센터에 대한 배경과 의미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장애인을 우선하는 체육시설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반답비체육센터 운영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관리의 중요성을 느꼈고 표준 운영 모델을 참고하여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반답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차기 반답비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는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